아유, 안녕하세요. 영종육장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계셨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신지 모르겠네요. 저도 오늘 좀 바빴습니다. 족장님 뵌지도 좀 되셨고, 지금은 혼자 들어오셔 계신데, 원래 그 족보라든지 종칭 관련, 성씨 관련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 잘 안 하죠. 하신 분이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제 아는 지식도 별로 없지만, 지난주부터 한번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한 두 번 좀 했는데 10분 만에 들어오신 분이 없어서 종료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 족보하고 고문서라든지 고서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제부터 좀 풀렸죠. 많이 어제인가요? 그제인가부터인가요?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혹시 영종 족장님 저기 잘 들리십니까? 제가 지금 저는 좀 알 수가 없어서 잘 들리시는지 들리시면 오케발이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도 일했고요. 오늘 관산에 사료 배달하고 자흥읍내에서 목회 활동하고 있는 그 친구 좀 만났고요. 시골에 서울 사는데 시골에 뭐 이렇게 그 귀성한 친구 둘을 또 만나서 넷이 이야기 좀 나누다가 다시 나주로 돌아와서 살이 좀 싣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제가 잘 들린지 안 들린지를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제가 하울링이 좀 있어서 제가 제 컴퓨터를 꺼놨거든요. 컴퓨터의 소리를 꺼놨기 때문에 잘 들리시는지 안 들리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족보, 그 다음에 고서적, 고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 감사합니다. 체크해 주셔서. 제가 아는 게 없어서 혹시 버벅거리거나 1시간쯤 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별 대책 없이 1시간쯤 하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뭘 준비할까. 그래도 낮에 일주일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 졸다 보니까 별로 준비하지를 못했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소하고 족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연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몇 년 전에 우연찮게 인터넷 경매에서 위자가 들어가 있는 문서를 몇 번 발견한 적이 제가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인 애가 인터넷 서적, 고서나 고문서 등을 경매하는 회사에서 해제, 이제 이 문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설명하는 그런 일을 하는 중고등학교 동창이 있었습니다. 인천이시고요. 전라남도 자흥군 장동면 출신인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보내준 자료 중에 위씨 성을 가진 사람 이름이 있는 문서를 몇 번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거기서는 제가 위동전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딱 보니까 저는 누군지 알죠. 우리 상원 군수공이시죠. 판서공파, 장천문중 판서공파의 상원 군수공의 초료장이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초료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문서냐면 뭐 마패하고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 문서를 가지고 가면 그 관청에서는 이 사람한테 뭐 이렇게 쌀이라든지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사람을 제공하고 숙박을 제공하라라는 그런 문서였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문서였고 초료장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종친 몇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문서가 경매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쪽 저희 위씨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몇 분한테 전화를 드리고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경매 시작되기 전에 제가 그 친구한테 저는 그런 문서가 가격이 얼마 정도 나간지를 모르기 때문에 야 얼마 정도에 낙찰될 것 같냐? 그래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문서 딱 한 장인데 낙찰될 것 같다고 좀 귀한 문서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20만 원 한도로 해서
좀 낙찰을 좀 받아보면 어떻겠냐. 이게 경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누구실까요? 아, 제복이 들어왔네요. 우리 판서공파 35세 위제복 사장님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서가 제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좀 이렇게 낙찰을 받아봐라 했더니 이 막상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이제 데드라인으로 마감 라인 제가 이 낙찰 가격으로 생각했던 20만 원이 훨씬 넘어가 버려서 저는 낙찰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섭섭한 마음에 이제 어느 분한테 이제 그게 낙찰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다행히 뭐 제가 아는 우리 종친께서 낙찰을 받으셨더라고요. 20만 원보다는 홀쩍 높은 제가 어디 감당이라기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문서 한 장이 낙찰됐었습니다. 한 1600년대쯤 되니까 뭐 한 400년 400년 정도 된 문서였는데 딱 한 장짜리 문서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위씨들의 시가 저희 위문에 옛날 선조들이 쓰신 시가 있는 그런 고 문서라든지 아니면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끔 제가 한 2번, 3번 정도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후손들에게 연락해서 낙찰을 받을 의향이 있으신지 이렇게 여쭤본 경우도 몇 번 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아까 그 초료장 외에는 낙찰의 고문서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신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 이제 저한테 그런 자료를 주는 제 친구가 낙찰을 받아서 그 후손들한테 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관산읍에 아마 그 문서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옛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가까이 하고 있고요. 그 비석 제가 찾은 비석은 아니지만 과거의 비석도 2개 좀 찾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각 그 시군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것 또는 중앙의 어떤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연구하는 단체에서도 자료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어서 검색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위문에서는 옛날 과거 조선시대 때 벼슬 하신 분도 타 성씨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힘듭니다. 이거 하기가 어떤 벼슬을 하신 분들이 이제 벼슬을 마치고 그 지역을 떠나는 경우에 공덕비가 세워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자흥읍에도 보면은 공덕비가 있고요. 해남도 공덕비가 있고 뭐 곳곳에 공덕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자흥 위시 중에서 공덕비가 세워진 것은 딱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에 가면은 공덕비가 있습니다. 근데 한 분 겁니다. 2개 다. 한 분 건데 저희 자흥위시 행운문중 개봉공파 저희죠. 보성군수공이라고 저희가 호칭하고 있는 위 혁자만자 선조님의 공덕비가 제주도에도 있고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에도 공덕비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가 찾아가지 못했고요. 제가 무안 해제에 있는 공덕비는 한 3번인가 4번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최소 3번 이상은 됩니다. 제가 가서 답사하고 행원 문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우리 신원 광종 회장님하고도 한번 갔었고요. 혼자 간 적도 2번 있었고 그다음에 원산 위정철 대부님하고도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위씨가 등장하는 비석이 몇 개가 있는데 우선 조선시대 때 공덕비는 2개가 있다. 더 이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완주군 대둔산 밑에 가면은 이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제가 있습니다. 완주군하고 금산군을 연결하는 제가 있는데 그 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 대둔산 밑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치대첩비가 있습니다. 이치대첩비에 저희 위씨의 이름이 한 분 계시죠. 제가 그 비석에 있는 이름을 발견한 것은 이름이라고 안 해야 되고 원래는 휘자라고 표현해야 됩니다만은 좀 불편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름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름 휘자가 위 대자 기자 쓰시는 우리 충청도 수사공 예, 이름이 들어가 있는 휘자가 들어가 있는 이치대첩비가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요즘에 이제 어리다 보니까 제가 이 지명이라든지 이런 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이치대첩비 밑에 금산 쪽으로 조금 한 1km쯤 내려다 보면 권율 장군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금곡산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 보면 크게 이치대첩비가 있어요. 거기에 위씨가 여러분이 나오십니다. 우선은 아까 충청도 수사공이셨던 위대기 장군 나오고요. 사월파이신 위공준 제가 지금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위씨가 여러 분 거기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세워진 비석입니다만 그렇게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만 1979년 78년도에 세워진 그 강경에 있는 채운산 50m짜리 50m 정도밖에 안 되는 강경 채운산에 고려 명신 17년 숭모비라는 또 비석이 있죠. 그리고 이게 둘러도 보면은 뭐 크게 위씨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비석이 또 있겠습니까? 제가 어디서 봤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흥에는 뭐 위씨들의 기록물이었던 비석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타 지역에서 위씨들의 묘비 말고 기록물인 기록이 되어 있는 비석을 발견하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에 가면은 저기 이제 얼추산 밑에 올람사지라는 그 사찰터가 있죠. 그 옆에 절도 요즘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한번 답사를 간 적이 있어요. 해남에 사료 배송 갔다 오다가 올람사지에 경포대 거기 야영장인가 올라가는 그 입구에 있죠. 거기에 이제 그 진각국사는 그 성강사 2대 국사죠. 2대 국사의 이신데 그분의 그 진각국사비가 있는데 그 비문에 위씨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암각문을 해석하시는 전문가들이 뭐 한 2분, 3분 정도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밴드에도 몇 번 썼는데 이름이 휘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저기 경기도 양평군 용문사에 가면 정지국사 비문이 있습니다. 정지국사는 고려 말 조선 초에 주로 활동했던 스님이시죠. 그분의 비문에 1390 몇 년에 세워진 비문에 시주자 명단에 이름이 위씨가 3명이 또 나오더라고요. 제보에 의해서 정확하게 위씨 3명이 나옵니다. 벼슬하신 분들 이름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 족보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거 말고 또 뭐 이렇게 위씨의 흔적들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씨가 등장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서적들이 있나도 많이 참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고려사 그다음에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몇 분이 나오시고 그러시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밴드에도 썼습니다. 위재만이라고 알려져 있는 선조님이죠. 저희 족보에는 현재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고려시대 과거 합격자 명단에 이름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기생하고의 사랑 이야기가 또 전해오고 있고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지금 기준으로는 안 좋습니다만 당시 기준으로는 별 뭐 의미가 없는, 기생을 사랑해서 번처를 뭐 번처가 뭐 안 좋았다 뭐 그런 내용이 진주 지방에 전해오고 있다. 이름은 위제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뭐 하다 보니까 뭐 이게 기록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말 구전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구전도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기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우연찮게 20몇 년 전쯤에 제가 대전 살 때 대전 장흥시 대전 종친회를 우연찮게 알게 됐고, 운동 시내 산책하러 나갔다가 장흥시 대전 종친회라는 제가 그 간판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 그 집 앞을 서성이다가 용기 내어 들어가서 한참 한 달쯤 걸렸던 것 같아요. 그 한약방을 하고 계셨던 그 대부님이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호는 행님 쓰셨고요. 이름은 위기량 대부님이신데 안항공파신데요. 그분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하셔서 제가 이제 이 종친회에 제가 입문하게 됐습니다. 대전 종친회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더라고요. 한 회원은 전체 이 명단은 한 20분 좀 됐는데 제가 보신 분은 한 12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홀짝 매달 26일 날 모였었는데 짝수달은 동부인 하거나 애들까지 다 데려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홀수달은 남자들만, 종친들만, 요즘은 남자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여성 종친도 있기 때문에 종친들만 모이는 그렇게 모였습니다. 매달 회비는 2만 원이었고요. 그 회비를 차곡차곡 모아서 대전에 있는 뿌리공원 조형물도 위시 장흥시 조형물도 만들었죠. 한 4천만 원 이상 들어가서 장흥시 대전 종친이 분여회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모은 돈도 다 싹 쓸어서 거기 조형물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참 감개가 무량하던 그 당시 2008년인가에 대전 종친회에서 그 대전 뿌리공원 장흥시 조형물 그 제막식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경양 각지에 계신 저희 장흥시들 한 200여 분 정도, 좀 100여 분에서 200여 분 정도로 생각됩니다만, 제가 전부 사진을 그 당시 찍사 노릇을 했어요. 기록을 해서 제가 그 사진을 다 남겨놨습니다. 잠시만요. 예. 어서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사료 전방을 10시까지 열고 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사료 또 퍼왔습니다. 숨차네요. 갔다 와서 사료 전방에서 토요일 날 연휴 때 지금 전방 보면서 하기 때문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종친회 소속으로 제가 좀 활동을 했었죠. 그때 완전히 초짜였고 지금도 초짜입니다만은 그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어려운 것도 서로 돕고, 저는 가족 짝수달에는 저희 식구들 다 가서 삼겹살 먹고 왔거든요. 2만 원만 회비 내면 애들도 데리고 가고 다 애들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좋아하시고 분위기도 좀 나고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 12월이라든지 이럴 때는 한 가족이 다 모이면 한 40여 분 넘게 50여 분 정도 모여서 참 즐겁게 가족 모임 같은 그런 분위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집에 다들 족보라든지
고소가 있는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이 카메라를 좀 켜고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절이지 않습니까? 설 명절인데 집에 이렇게 좀 구석에 처박아 두시거나 아니면 너무 고의 간직하신 그런 고문서라든지 고서적이 있으신지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1999년에 만들어진 자흥위 씨 대동보입니다. 족보죠. 99년에 만들어진. 없으신 분도 많이 있고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현재 이 족보는 사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다음유고 해제를 쓰신 그 김희태 선생께서 이걸 제가 족보를 저한테 빌려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부 스캔을 받아가지고 현재 스캔을 받으셔가지고 그 나중에 저한테 그 스캔 받은 것을 파일로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제가 몇 분한테는 보내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족보가 1999년에 만들어진 가장 최근의 족보가 필요하신 종친이 계시면 저한테 전화나 카톡이나 직접 찾아오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PDF 파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꼭 주시면 지금 제가 한 대여섯 분 드렸거든요. 그리고 뭐 이걸 가지고 효과적으로 쓰신다는 분도 있고 고맙다고 하신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집안 것만 딱 이렇게 프린트해서 놔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다 자기 종파별로 다 하셔도 이게 되기 때문에 꼭 좀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족보 중에 제가 우선 족보를 천천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또 족보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거는 뭐냐 자흥위 씨 행원파 세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199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한 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으로 행원파 파보는 총 3번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1990년에 만들어진 행원파 파보가 되겠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문이 참 많은 그런 족보고요. 가끔 이 족보도 제가 이렇게 뭐 연구하거나 할 때 많이 보는 행운파보를 연구하는 때 쓰는 행운파를 연구할 때 쓰는 족보가 확실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 제가 선물 받은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현재 약 200년 전 된 족보고요. 우선 저는 경력이 짧기 때문에 이 1824년 함흥에서 만든 족보입니다. 1824년 함흥에서 만들어진 간북 갑신보입니다. 근데 이 족보는 필사본입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이 족보가 만들어질 때 목판으로 인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필사본이고요. 총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총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어떻게 전부 족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다 손으로 썼어요. 보니까. 그래서 좀 답답한 점 이게 원판인지 아니면 필사본인지 처음에 나올 때 이렇게 목판으로 인쇄가 안 되고 글로 썼는지 확인할 길이 현재 없으면 제가 똑같은 것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1824년 갑신보 가지고 계시는 종친이나 어떤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이걸 좀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 아까 경매한다고 하는 그 친구가 저한테 느닷없이 선물로 보내온 자기가 경매 받았다 하면서 보내온 그런 잡지입니다. 한 분 더 들으셨는데 잠시만요. 자, 남전 대부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대부님. 남전 대부님 반갑습니다. 1824년
이 족보는 1824년 관북 족보이고요. 이 족보는 관북에서 만든 세 번째 족보입니다. 세 번째. 그 관북에서는 족보를 여러 번 관북에서도 만들었죠. 이거 잠시만요. 만들었는데 이게 세 번째 갑신보고요. 관북은 1689년에 기사보라는 잡지를 아직 족보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족보를 만들었으나 발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767년에 정해보라는 족보를 만들었는데 현재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 번째 1824년 갑신보 딱 202년 된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관북에서는 1875년에 을해보를 발행했고 1915년에 을묘보, 1940년에 경진보, 1981년에 남한으로 피난 남한에 있는 지금 이제 남북이 갈렸기 때문에 1981년에 남한으로 오신 분들이 따로 족보를 만들었는데 신유보라는 족보를 만들었죠. 그래서 혹시 1824 그리고 나서 1999년에 남북이 카뭉하고 자흥하고 같이 족보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기묘대동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흥에서는 처음으로 만든 족보는 1759년에 나온 족보입니다. 1759년에 제가 지금 이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복사본입니다. 제가 기묘 1759년에 자흥에서 최초로 만든 기묘보입니다. 저희는 보통 기묘초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까 그 99년에 만든 족보는 기묘대동보라고 부릅니다. 같은 기묘년에 만들었어도 이건 기묘초보 처음으로 만들었죠. 이걸 처음으로 1759년에 족보를 만든 저는 사본으로 제 선물을 받아서 가지고 있고 족보 연구할 때 많은 도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족보를 제가 디지털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좀 보관하려고 하고 있고 혹시 얼마 전에 제가 1916년에 발행된 병진보 자흥에서 발행된 족보는 1759년 기묘보 1842년에 발행된 이민보 1883년에 발행된 계미보 1816년에 발행된 병진보 그 다음에 1957년에 발행된 정유보 1972년에 발행된 임자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9년에 발행된 기묘대동보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건 기묘초보죠. 1759년에 자흥에서 만든 기묘초보입니다. 현재 기묘초보는 몇 권이 남아 있고요. 필사본도 있는데 이건 목판본입니다. 행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촌유물전시관 그리고 몇 집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본이고요. 기묘초보는 목판 인쇄본입니다. 혹시 이것도 제가 디지털화해서 자료를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은 좀 기다리시면 제가 전부 스캔 떠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1916년에 발행된 병진보는 14권짜리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병진보가 있더라고요. 파일로 돼 있어서 스캔 받은 걸 제가 다운받아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파일로 뭐 카톡이라든지 카톡 좋더라고요.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족보가 몇 개 더 있어요. 제가 지금 족보가 잠시만요. 제가 이 족보도 있는데요. 이 족보는 뭐랄까요? 1957년인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58년인가에 만든 장항일 씨 행운문중 파보입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졌죠. 첫 번째 파보는 1931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건 50.6년인지 7년인지 제가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행운파의 두 번째 파보가 되겠습니다. 저는 재수 좋게 희한하게 제가 두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물 받았고요.
하나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권이 됐습니다. 하나는 아버지한테 선물 받았고요. 한 번은 다른 종친한테 제가 선물을 받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두 권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인쇄돼 있고요. 보르방으로 옛날에 그 이렇게 인쇄했던 것 같아요. 보르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거 잘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좀 인쇄 상태는 제가 좀 두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957년인가요? 이게 족보 장유씨 행원파보입니다. 제가 31년에 만든 행운파보 초보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스캔 떠서 디지털화하고 제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중요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것도 족보입니다. 이것도 족보인데 아마 처음 보신 분도 있고요.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것은 저희 집안의 족보입니다. 가승입니다. 보시면 자흥위씨 삼수파 가승이라고 써져 있고요. 1907년에 발행됐습니다. 자흥위씨 행운문중 개봉공파 삼수 군수공 휘 천회. 이분은 자흥위씨 개봉공파 자흥위씨 24세시고요. 개봉공의 증손자죠. 증손자 삼수 군수를 하신 위천회. 저한테는 11대조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가승입니다. 이 가승을 제가 왜 이제 말씀드리냐면 보통 가승이 있고 가첩이 있습니다. 가첩도 있고 가승이 있는데 이건 가승입니다. 진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집에 이게 있었는데 너무 잘 어디다 두시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찾지를 못하고 잃어버리셨다고 생각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나왔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가승인데요. 정말 이 글씨가 진짜 정말 마음에 들 정도로 잘 썼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리면 보시면 융희 정미 10월 뭐 이렇게 돼서 1907년에 만들어진 가승이고요. 이것도 족보입니다. 그리고 처음 보시면 이렇게 해서 글씨는 정말 잘 쓰셨거든요. 아마 과거에 행운에서 이걸로 먹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글을 쓰셔서 먹고 사셨던 희량대부님 위희량 씨께서 이걸 위희량 대부님 선조님께서 이걸 쓰신 걸로 제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있고 글씨가 너무 좋아요. 한번 봐보시면 글씨가 너무 좋고 이분 글씨는 자흥 군내에 여러 군데 비석에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족보에 찾아보니까 이분이 아들이 없으셔서 양자를 들이셨고 묘는 유치 쪽에 있었는데 현재 실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고서적에 들어가겠죠. 고서적. 제가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게 한 10년 전쯤에 자흥 용산면 금곡리에 사시는 김규정 선생이라고 호는 세석헌을 쓰고 계시는데요. 김규정 선생이 장령시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어요. 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막내 작은아버님 계부님의 친구신데 장령시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책값이 한 15만 원쯤 하더라고요. 작은아버지께서 저한테 이제 우리 계부님이 저한테 그 책을 사서 보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장령시문은 자흥하고 과거에 자흥의 이름이 수령현이었거든요. 거기 자흥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시를 다 모아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 15만 원쯤 됐는데 책은 1000페이지가 넘었고요. 제가 어디가 있나?
저기 뒤에 있는데 빼기가 어렵네요. 저 뒤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자흥 위씨 관련된 자흥 위씨가 지었거나 그 시에 위씨가 등장하는 시를 전부 제 인터넷에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블로그에 전부 한 10년 전쯤에 제가 노가대라기도 막노동을 해가지고 밤마다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이걸 쳐가지고 한문 치고 해설 치고 원문을 다 쳐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다른 밴드에 올리고 해서 소개를 시켜놨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자료가 올라가기만 하면 검색이 되거든요. 물론 제가 저자의 허락을 김규정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어렵게 허락을 받고 제가 올렸고요. 얼마든지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또 몇 년 후에 첨보사문이라고 자흥 출신 스님 또는 자흥에서 보림사에서 또는 다른 사찰에서 승려로 활동하신 분들의 그런 자흥 관련 스님들 관련된 시를 모아놓아서 또 책을 한 권 쓰셨거든요. 첨보사문이라고. 거기에도 또 저희 원광국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위시 관련된 그걸 또 인터넷 탑재 또 몇 년 걸려서 했습니다. 와,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고조부님 호는 모함제시고요. 휘자는 개자 철자 쓰시는데 그분 시가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시가 어디 있다는 얘기는 원문이 어디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원문이 있는 곳을 제가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장령신문의 저자인 김규정 선생에게도 연락을 해서 원문을 찾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렵게 여쭤서 제가 그 원문이 있는 것을 찾았어요. 작년인가 작고하신 시인 이봉준 선생, 자흥의 유명한 그 서예가이시죠. 그분이 많이 가지고 계시다. 그분한테 고서를 얻어서 거기 그 시를 번역을 해서 올려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있더라? 어이씨, 뭐 이래? 제가 다 책을 올려놨나 봐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등을 보이고. 우연찮게 이제 치인 선생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전 치인 선생하고 일면식도 없고 갑자기 찾아뵙기도 어렵고 해서 인천 이씨이신데 그래서 그분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시는 우리 자흥 위문에 또 종친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어떻게 6개월 만에 그 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도 복사본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암집이라고 써져 있는 복사본을 제가 카피를 떠서 가지고 소장하게 됐고요. 저희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지내시는 잘 알고 아니라 저희 가족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렸고 제가 몇 권 또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는 저한테 이런 또 책을 또 우리 장원 어머님이 저한테 집에 이런 책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주셨어요. 근데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거꾸로 들었나? 여기 이제 보시면 모암사집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모암사집. 야, 모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 고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책을 펼치니까 당황했습니다. 전부 한시입니다, 이게. 저희 이제 고조부께서 직접 쓰신 그 원본을 제가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시가 여기저기 뭐랄까요, 정자에도 판각이 돼서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의 시를 제가 원본을 확보를 해서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이런 거라든지 고문사라든지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옛날 책에 보면은 가끔 이런 것들이 보여요. 제가 이거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행장입니다. 행장.
어떻게 보면 그분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이력을 여기다 다 적어놨습니다. 이분이 이 사람이 누구다. 행장. 이 보시면 가선대부라고 지금 써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태어나서 이 사람은 누구고 누구의 후손이고 어떤 일을 했고 자손은 어떻게 되고 뭐 손자는 어떻게 되고 이런 비문의 내용 같은 행장이 현재 이런 문서를 제가 아마 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집집마다 이런 게 아마 다 써서 아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 고조부님 건데 제가 이것도 우연찮게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번 명절에는 이런 서류 이런 고문서가 있는지 한번 여기 보시면 삼수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삼수라는 단어가 딱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고문서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집집 자세히 이번 명절 때는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문서, 고서적 뭐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재산을 다 보여드렸어요. 뭐 이렇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고 없으신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공부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좀 신경을 쓰면은 알 수도 있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2004년인가요? 이게 나왔던 책인데 이거는 2018년도에 나왔던 우리 원산 위정철 대부님의 책입니다. 자흥위 시오랍 이 책이 나오면서 좀 시끄러웠었죠. 지금도 좀 저하고는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 책을 소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책에 만약 보정을 더 해야 되거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보시면 뭐 제가 이 책을 좀 가끔 보는 편입니다만은 이런 겨 같은 경우는 과거 합격자 명단인데 틀린 내용이 좀 너무 많이 나와요. 보면은 과거 합격자 명단이 있어요. 보시면 근데 틀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확인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자흥인데 자흥 출신인데 함흥이라고 써져 있고 이름도 다르고 종파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과거 합격자 명단이 쭉 다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행장 그러니까 이분의 이력이 전혀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바꿀 것은 좀 확인을 해서 좀 바꿔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얼개 구성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필요로 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몇 권을 나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로 하시면 종친이라든지 어떤 자흥위 씨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약간 수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좀 이상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서 드리면 이 책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필요하신 분은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몇 권쯤은 한 선착순 5분 정도는 드릴 수 있다는 거. 이 책 저는 많이 샀어요. 제가 돈 2만 원씩인가요?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사서 저희 집에 저희 식구들한테 다 뿌렸어요. 작은아버지들, 사촌 동생들한테 뿌리고 막 그랬는데 좀 지금은 책이 좀 내용이 좀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일이 좀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 소개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소개할 책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한문 실력이 거의 문맹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초서 같은 경우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그냥 지렁이 기어가는 그런 글씨들은 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한문을 잘 아시는 분, 그다음에 족보를 잘 이렇게 잘 아시거나 관리를 잘 검색을 잘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분, 그다음에 한문을 잘 읽고 해석을 잘 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이 주변에 지금 몇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번 명절에 집에 아니면 뭐 주변에 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은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 값어치를 좀 확인해 보거나
이게 중요한 건지, 물론 다 중요하겠죠. 아니면 어느 정도의 중요도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을 주변 사람 제가 전혀 잘 모르니 그 혹시 읽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 죽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하다 보니까는 뭐라 할까요? 잠시만요. 아이고. 네, 족보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 작년인가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1940년, 41년에 만든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최근입니다만 1830년에 만든 자흥위시 족보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759년 자흥에서 만든 것은 1842년, 1883년, 1916년, 1957년, 1972년, 1999년 족보는 그렇게 족보를 자흥해서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갑자기 1830년, 1940년 또는 41년 발행된 족보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1830년 족보는 어떤 경매에 나왔다고 돼 있어요. 실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진은 봤습니다. 사진은 봤는데 이미 경매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나서 제가 실물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1940년, 41년에 발행되었다고 하는 족보는 관산에 있습니다. 현재 관산에 두 개가 발견됐는데 이야 희한하더라고요. 그 족보는 아마 관산 쪽에 장천문 중에 파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장천문 중에 파보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현재 없거든요. 그런데 1940년, 41년에 만들어진 족보고요. 그 족보에서 장천문 중 그 족보를 만드는 임원록에 장천문 중 분들만 계시고 행원문 중 딱 한 분 계십니다. 아까 제가 그 저희 가승을 쓰셨던 위희량 행원이시거든요. 이분이 1950 몇 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분 딱 한 분만 행원문 중에서 참여를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장천문 중 관산파 소속이시고요. 사월문 중에서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마도 관산 장천문 중에서 따로 파보를 만들었는데 조금 몇 곳만 찍고 말았는지 현재는 두 군데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니까 두 군데 발견됐습니다. 저는 하나는 실물을 봤고요. 하나는 실물을 아마 못 봤는데 그분이 뭐 저희 그 도문회장도 하셨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맞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개가 이제 발견됐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아까 1830년 족보는 그 관북이라든지 자흥이라든지 어디에서도 족보를 만든 적이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1830년 사진이 있어요. 자흥위시 족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족보가 우리가 모르는 또 사실이 있는지 그 당시 족보가 진짜 발행이 됐는데 안 알려진 건지 위시 여러분들의 우리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바빠서 1940년 족보는 뭐 순천에서 뭐 이렇게 인쇄를 했다, 뭐 어디서 인쇄했다, 누가 만들었다 정도는 있습니다만 족보 제가 봤어요. 뭐 이렇게 몇 권 보자기에 쌓아갖고 와서 이게 뭔지 저한테 여쭤보셨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본 족보였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집에 그런 족보가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자흥위시 역사를 연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족보하고 고문서, 고서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경매에 인터넷 경매 위시 관련 서찰, 관찰이라고 하죠. 편지라든지 시가 적어진 분들의 그런 이 문서가 가끔 나옵니다. 가끔. 저도 바쁘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는 이게 목록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목록이 있어도 이렇게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자세히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게을러져가지고 정성이 부족했던가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집에 이번 명절에 고문서라든지 고서적이 집에 혹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있으시면 사진을 좀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연구라든지 자흥위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한 50여 분 정도 얘기를 했네요. 다행스럽게. 이게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히 걱정이 많습니다. 아는 지식 수준이 너무 부족하고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힘드네요. 힘들어. 그리고 뭐랄까요? 비석이라든지 어디 가서 혹시 위라는 글씨가 보이고 이러면은 좀 저한테 좀 제보를 해주시면 가까운 데는 제가 가서 답사를 한번 하고요. 먼 데는 뭐 시간 내서라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언젠가요? 한 4, 5년 전에 강원도에서 발견된 위씨 비석이 있었어요.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비석이 제법 컸었거든요. 조선시대 때 비석이었는데 우리 족보에 없어요. 그분 이름이. 그래서 좀 답답함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위씨가 나온 데가 통영에 가면 세병관이라는 건물 있죠. 통영에 통영의 세병관에 가면 삼도 수군 통제사의 명단이 있고 그 삼도 수군 통제사의 참모들의 명단이 세병관에 걸려 있는데 원래는 한 200개쯤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현재 지금은 40개쯤 걸려 있는데 그 중에 위씨가 있죠. 위씨 등장합니다. 그게 어렵게 제보를 받아서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위대기 장군, 행원문 중 우리 위대기 장군 충청 수사공을 하셨다는 위대기 장군이 있습니다. 참모는 돌아가신 분은 참모라고 할 수는 없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참모고요. 위대기 장군이 1555년에 태어나서 1598년인가 9년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세병관에 있는 삼도 수군 통제사의 좌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좌목에 위대기 장군의 이름이 있습니다. 1911년도치에 있어요. 그래서 위대기 장군은 최소한 1611년, 1555년에 태어나셔서 1611년까지는 생존해 계신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적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611년 물음표 이렇게 제가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승에 있었던 우리 삼수군수공 위천회 휘천의 휘자 천자 회자 쓰시는 삼수군수공도 족보에는 1669년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669년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1671년도 교지가 있고요. 72년 3년도에 이분이 무슨 죄를 져서 자꾸 정부에서 임금이 잡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 기록들이 있어요. 승정원 일기라든지 조선 왕조 실록에 자꾸 1669년에 돌아가셨던 분이 1672년, 73년, 1683년에도 등장을 하십니다. 유배가 있는 풀어줘야 될 사람들의 명단에 위천회에 등장합니다. 아마 돌아가신 분이 풀어줘야 될 명단에 이름이 나오진 않을 걸로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만 컴퓨터 스마트폰으로도 이게 좀만 조작이 아니라 이름만 치면은 조선왕조실록,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 그 다음에 기타 박물관이 다 들어가도 다 검색이 다 되게끔 돼 있거든요. 모두 우리나라 현재 대부분의 기록은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자료에 올라가만 있으면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조님 중에 어떤 분의 이름을 한 번 이렇게 입력을 해서 찾아보시면 어떤 흔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좀 약간 장시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거지만 어떤 기록이 나오면 그 쾌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월드컵에 골 넣는 거하고 똑같은 기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검색을 좀 해보시고 좀 이렇게
좀 검색이 어려우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검색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 집에 골방에 있거나 잘 고이 모셔둔 어떤 서적이라든지 기록물 뭐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명절에 혹시 성묘를 가시거나 하시면 그 비석 사진도 좀 찍어서, 오래된 비석 사진도 좀 찍어서 보내주시면 도움이 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비석에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비석에 기록이 이제 있어요. 그 남자의 관직하고 여자의 관직이 이제 똑같아야 되거든요. 품계가. 근데 다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달이라고 해야 되나?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같아야 되는데, 남자 여자의 품계가 같아야 되는데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직급에 맞춰서 어떤 품계가 돼야 되는데, 아까 행수법이 있습니다만 그거하고 너무 차이나게, 말도 안 되게 차이나게 행수법이 어긋난 경우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혹시나 뭐 비석 묘비라도 아니면 어떤 기록물, 돌에다 새긴 것도 다 기록물이거든요. 그다음에 암각문, 혹시 근처에서 보시고 이런 거 있으시면 위시 관련된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자료인지 알려드리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 교지 같은 경우도 행원이라든지 관산에도 제법 있거든요. 행원에 지금 제법 있습니다. 어느 분 집에 다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행원에 교지가 제법 있는데 교지 뒷면이 또 중요하거든요. 서로 우리가 앞면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교지에 큰 글씨 말고 한 왼쪽 끝에 조그맣게 쓴 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거 교지를 왜 받는지, 받게 된 내용을 다 쓰게끔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교지를 쓴 사람의 이름도 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이제 그런 문서가 있으시면 서로 이렇게 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하다 보면은 그 산송, 그러니까 이제 묘지 문제로, 조선시대 때는 묘지 문제로 재판을 하는 경우, 그런 문서들도 제법 위시 관련된 문서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행원 출신이라 행원에서 김천, 옛날에는 금능이라 그랬죠. 금능으로 보냈던 편지들이 박물관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여수에 있는 좌수영 박물관에도 위시 관련 문서를 제가 발견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상주 영장공파 종손이셨던 분의 교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첩이 그 좌수영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저 종태객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골이 빠졌는지. 29세 종손의 교첩이 좌수영 박물관에 있는데, 제가 그 상주 행원문 중 상주 영장공파 종택에 제가 그 문서가 좌수영 박물관에 있다고 말씀을 제가 제보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참 뭐 좀 많이 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전부 우리가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하더라도 사진이라도 찍어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유물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스캔을 뜨거나 사진을 찍거나 해서 우리가 최소한 보관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